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구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AI 기술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정부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해 문자를 보낸 뒤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스미싱 피해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갈수록 피해가 늘고 있는 스미싱이나 불법 스팸 문자를 통신사들이 AI 기술을 통해 막아낸다는 소식을 담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법적 기준을 초과해 민원이 접수됐다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자 속 URL 주소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정부 민원24와 비슷한 사이트가 뜨는데 자세히 보니 금융인증서 칸에 오타가 있습니다. 지인 청첩장이나 부고장은 물론 카카오페이와 같은 기업을 사칭하는 등 스미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받게 되는 흔한 문자조차 스미싱일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알려 피해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대목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 국내 통신사들이 인공지능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KT는 AI가 스팸 문자를 빠르게 판별하고 악성 URL이 포함됐는지 확인해 차단하는 기술을 최근 상용화했습니다. 국내 통신사들이 스미싱이나 불법 스팸 문자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AI 기술을 통해 이미 큰 효과를 내고 있음을 전해 앞으로 더 발전할 기술력을 기대하게 했는데요. 각 통신사의 발표 장면을 통해 AI 기술 적용의 내용을 전했지만 소비자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AI 기술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살폈다면 적용된 기술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을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가 보도 내용을 보다 실감할 수 있도록 시청자 톡톡 Y에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한 AI 기술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의심스런 메시지에 AI 기술을 적용하면 가상 환경에서 미리 접속해 악성 여부를 판단하고 차단합니다. 또한 문장 속 단어 관계 분석으로 스팸을 탐지할 수 있는데요. AI가 판단하고 수신자가 스팸 문자를 받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스팸 전화는 연결 성공률이나 통화 시간 등을 AI로 분석해 차단하고 목소리를 미리 등록하면 AI가 주파수를 분석해 본인이 맞는지 판단하고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인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옵트아웃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12년 만에 KBO 리그로 돌아옵니다. 야구 선수 류현진 씨가 토론토와 계약이 끝난 뒤 12년 만에 한화와 역대 최고 금액으로 계약한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의 KBO 복귀가 확정됐습니다. 한화와 맺은 계약 기간은 8년, 총액은 170억 원입니다. 또 선수와 구단이 중간에 합의로 계약을 깰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류현진은 지난 2013년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미국 메이저리그에 첫 발을 내디딘 지 12년 만에 다시 국내 마운드를 밟게 됐습니다. 빅리그에서의 11시즌, 186경기에 나와 78승 48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3.27을 기록하며 리그 에이스급 투수로 활약했습니다. 그동안의 류현진 선수 경기 기록을 소개하며 KBO에 복귀하게 된 과정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 한화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게 했는데요. 한화와 계약 과정에서 옵트아웃 조항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는데 기자가 멘트를 통해 간단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잘 모르는 시청자를 위해 자막을 통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모르는 분들이 없도록 옵트아웃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옵트아웃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기업이 광고 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가 발송자에게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메일 발송이 금지되고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모든 수신자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프로스포츠 계약 용어로 쓰이는 옵트아웃은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서 행사 가능한 일방적 계약 해지 행위를 의미합니다.
옵트아웃 선언은 설정된 옵션이 충족된다면 개인과 구단 어느 쪽에서든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외국인 고등학생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해외 우수 학생을 데려와 마이스터고 같은 직업계의 고등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과정이 경북에서 처음으로 시도됐습니다. 경북에서 지역 소멸과 기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학생들을 교육하고 정착하도록 돕는 과정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삐뚤빼뚤 한글을 꼭꼭 눌렀습니다. 큰 소리로 자기를 소개하는 말도 따라 말합니다. 15살 앳된 얼굴의 외국인 유학생들입니다. 한국어가 낯설지만 반짝이는 눈빛에는 열정이 가득합니다. Tentang jurusan nautika yang mempelajari sistem navigasi dan cara untuk membawa kapal. Senang sih karena supaya lebih cepat dapat kerja dan lebih nggak perlu lanjut kuliah lagi. 경북 교육 여러 나라에서 한국을 찾은 예비 고등학생의 열정적인 모습을 통해 앞으로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을 기대하게 했는데요. 해외 뛰어난 학생을 데려와 중등 교육 과정부터 배우도록 해 기업 구인난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외국인이 고졸 학력으로는 우리나라 취업 비자를 얻을 수 없는 현행 제도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지내는데 취업 비자가 문제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경북의 이러한 첫 시도를 주목하게 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소식이라 시청자의 관심이 높았을 것 같은데 취업 비자의 현행 제도에 대한 의아함이나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내고 있는지 등 궁금한 부분이 많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외국인 학생들 관련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먼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가장 까다로운 점은 비자 발급이었는데요. 외국인 유학생들 출신국 대부분이 국내 불법 체류자가 많은 국가인 데다 이처럼 대규모로 들어온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와 외교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과 똑같이 3년 과정의 고교 수업을 받고 교복과 기숙사비 등 각종 경비도 내는데요. 교육청은 유학생들이 순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역할을 할 후견인을 지정했고 학생 한 명의 교사 한 명이 담당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절실한 국내 회사가 먼저 유학생을 뽑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졸업 후 반드시 입사하는 조건으로 학생들이 3년간 부담해야 할 경비를 모두 회사가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